내 이름은 마리아. 평범한 주부이다. 지금부터 나와 남편 사이에 일어난 사랑과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는 3살 연하인 남편 히데하루, 이제 3살이 된 딸아이 마이와 셋이서 살고 있다. 하지만 딸아이와 남편은 친부녀 사이가 아니다. 사실 2년 전에 마이의 친아빠와 이혼한 후 약 1년 정도 싱글마더로 아이를 혼자 키우며 직장에 다녔었다. 일 관계로 현재 남편인 히데하루와 알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해왔다. 사실 나는 연하남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열정에 마음이 약해졌고 청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던 것은 역시나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마리아 씨, 저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라니? 우선 데이트부터 하는 거 어때요? 방금 말한 우선 데이트부터가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어린 딸이 있어요. 잠깐 맡기거나 봐줄 사람은 없나요? 친정도 멀고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는 건 아직 너무 어려서 내키지가 않아서 가령 누가 맡아준다고 해도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계속 불안할 거야. 그런 기분으로 데이트라니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딸아이랑 같이 나오시는 건 어떨까요? 장소를 수족관이나 동물원 같은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곳으로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서로 익숙한 것도 아닌데 첫 데이트가 그래도 되겠어? 네, 전 괜찮아요. 마리아 씨한테 딸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거절만 하지 마시고요. 알았어요. 그의 설득에 지고만 나는 딸아이를 데리고 만남을 갖게 되었고 첫 만남은 셋이서 수족관에 가기로 약속했다. 그날 밤 딸아이가 잠든 후 그가 보낸 라인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신경 써줘서 고마웠어. 저 생각해 보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주실래요? 물론 마이짱도 같이요. 고민이 좀 되네. 혹시 제가 뭐 잘못한 일이라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마이도 좋아하고 히데하루 씨를 잘 따라서 다행이었고 나도 오랜만에 바깥바람도 쐬고 다 좋았는데. 그럼 뭐가 문제죠? 이건 미리 분명히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나는 모든 걸 마이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자, 뭐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할 수는 없어. 만약 누굴 만난다면 재혼도 생각해야 하고 상대가 딸아이의 아빠로 적합한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런 내 생각에 동의할 수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 저도 확실히 말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아빠가 되는 것도 각오하고 있고요. 그렇게 단단한 그의 의지에 이끌려 정식으로 교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약 반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의 2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전에는 맨션에서 살았는데 남편의 강력한 희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이사도 강행했다. 처음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마이와 정말 잘 놀아주었다. 그런 면을 보고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남자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남편도 그 정석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저기 이번 주 수요일 말인데 어린이집에 가서 마이 좀 데리고 올 수 있어? 미안, 나 그날 좀 바쁜데. 그날도 잔업 있어? 요즘 수요일은 잔업 없는 날이잖아. 그래서 그날 상사가 회식하자고 해서 어린이집은 좀 힘들 것 같아. 회식에 꼭 가야 돼? 아이 데리러 가야 된다고 하면 양해해주지 않을까? 회식 때마다 애 핑계대고 빠지면 회사에서 왕따 되기 십상이야. 나도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있어. 업무 외에는 아이를 우선으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남자와 여자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남자가 퇴근 후는 아이가 우선이에요. 이러면 다들 뒤에서 욕한단 말이야. 그리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건 당신 일이잖아.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나도 일하다 보면 오늘처럼 부탁해야 하는 날이 생기기도 하고 가끔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아빠가 될 각오가 돼 있다고 해서 결혼도 결심한 건데. 그럼 아이 봐줄 보모가 필요해서 나랑 결혼했다는 거야? 보모라니, 그런 말이 어딨어. 아이가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하면 이게 현실 결혼 생활이라고. 나도 아빠로서 책임 달성은 충분히 하고 있잖아.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아이 양육비 생활비 열심히 벌잖아. 내가 전업주부라면 백보 양보해서 그런 말을 받아들이겠지만 우린 맞벌이 부부야. 가사일이든 육아든 분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전업주부 하면 되겠네.
내가 언제 밖에서 일하라고 했어? 현실적으로 당신 한 사람 수입으로는 세 사람이 살기엔 버겁다는 거 알잖아. 내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불만이란 걸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야. 곡해하지 마. 당신 나이를 생각하면 아직은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됐어, 그만해. 아무튼 수요일은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남편은 전무라고 해도 될 만큼 육아에 비협조적이었다. 아이를 돌보는 것만 보자면 싱글 마더 시절과 눈꽃만큼도 달라진 게 없었다. 어쩌다 부탁이라도 할라 치면 잔업이다 회식이다 하면서 좀처럼 집에 일찍 와서 도우려는 노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쉬는 날에도 말도 없이 혼자 나가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명 히데하루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다. 아이가 한 명 더 늘어난다는 걸 알게 되면 아빠라는 진정한 책임감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었지만 주지, 막차 놓쳤어. 나 좀 데리러 와줘. 자기야, 일어나. 지금 착신음 듣고 깼어. 일어났어? 그럼 빨리 데리러 와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새벽 1시야. 안 그래도 입덧이 심해서 움직이기 힘든데 진짜 왜 이래? 임신이 무슨 병도 아니고 왜 못 움직여? 병이 난 것도 아닌데 병든 것처럼 힘든 시기가 있어. 그게 지금이야. 그냥 택시 타고 와. 나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는데 좀처럼 잡히질 않아서 과장님 부장님도 짜증내고 계속 택시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나보고 당신 픽업도 모자라서 당신 상사까지 모셔다 드리라는 거야? 생각을 해봐. 어떻게 나만 타고 집에 와? 안 그래? 일단 빨리 와. 이런 시간에 왔겠다. 못 가. 나 정말 몸이 힘들어. 임신했다고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졌다는 생각 안 들어? 요즘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도저히 운전할 몸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 핸드폰 전원 끄고 누울 거야. 연락 계속해봤자 소용없다는 뜻이야. 어쩜 말이며 행동이며 아빠로서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대체 상식과 양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정말 이 아이를 낳아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다니 걱정만 늘어났다. 게다가 임신 중인 나를 괴롭히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다. 남편의 어머니, 즉 나의 시어머니인 에리코 씨도 여간 벅찬 상대가 아니었다. 히데하루한테서 들었다. 넌 어떻게 된 애가 집에도 못 오고 있는 사람을 그냥 길에 세워둘 수가 있니?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입덧이 심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러니 이래서 문제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너같이 엄살이 심하니? 누군 임신 안 해봤어? 난 내 몸이 어떻건 단 한 번도 남편 부탁 거절한 적 없었다. 네, 대단하시네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니? 지금 육아휴직 중이지만 저도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너 남의 말꼬리 잡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하고?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하필이면 시댁이 코앞이라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많고 시어머니는 간섭이 지나치게 많은 편이었다. 매번 남편과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끼어들어서 꼭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괴롭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의 직장 상사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함께 피크닉을 가게 되었다. 결혼 후 가족끼리 나들이를 나가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딸아이도 무척 좋아했다. 상사가 앞에 있어서 그랬는지 남편도 평상시 같은 거친 말투나 행동은 자제하는 것 같았다. 딸아이도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나도 모처럼 기분 전환이 되었다. 피크닉을 끝내고 상사분 가족이 먼저 출발하신 후 우리도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떼를 쓰기 시작했다. 재미있게 놀다 보니 더 놀고 싶어서 가기 싫다고 우는 거야. 애들한테 흔히 있는 일이다. 천천히 달래려고 하는 나를 흘깃거리며 보고 있던 남편은 그래, 그럼 너 여기 계속 있으면 되겠네. 지금 애한테 뭐 하는 거야? 기다리다 자기가 먼저 지친 남편은 애한테 화를 냈다. 내가 그런 남편을 나무라자 더욱 기분이 상한 것 같았는데 내 말이 끝나자마자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혼자서 차를 타고 그대로 가버렸다. 남편이 혼자 가버린 후 나와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몇 시간이나 우두커니 서 있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내 핸드폰은 배터리 잔량 부족으로 먹통이 되었다.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조바심만 태웠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복통이 시작됐고 그 자리에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병원 실려갔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잘못하면 유산될 뻔했지만 지금은 괜찮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뭐 다행이네? 너 내가 임신 중인 거 알아 몰라? 아니 그게 아니어도 3살 난 딸아이랑 자기 아내를 버려두고 혼자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지. 미안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바로 달려오는 게 정상 아니야?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건 그렇고 마이는 누가 보고 있어? 엄마가 오시기로 했어. 엄마가 데리고 호텔에서 잘 거야. 너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게 낫겠다. 남편이 있는데도 아이를 못 맡기겠다는데 넌 정말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니? 네가 화내는 건 할 수 없는데 내가 결혼은 처음이라 아빠도 처음인데 책임감을 가지라고 그래도 나로서는 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전제 조건으로 얘기했잖아. 내가 분명히 아빠가 될 각오가 되어 있냐고 물었잖아. 근데 그때 너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은 하니? 근데 그게 이상과 현실과의 차이랄까? 막상 닥치니까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더라고. 그래서 해보니까 힘들어서 관뒀다 이딴 식이면 나도 더는 못 참아.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만큼 힘든 거라고.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면 다 되는 줄 알아? 나도 잘못될 뻔했어. 무엇보다 뱃속에 아이가 죽을 뻔했다고. 알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다시 안 그럴게. 그만 용서해줘. 응? 당연히 이런 일이 2번 있어서는 안 되겠지. 그때 내가 쓰러진 후 다행히 가까운 병원에 있던 어느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연락을 받은 남편은 아직도 병원에 오지 않고 있다. 라인에서 나눈 대화상으로는 미안하다고 하고 있지만 도저히 용서할 기분이 들지 않았다. 이 일이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될 일인가 싶었다. 불편한 마음으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있던 나에게 뜻밖의 소식이 날아왔다. 그걸 본 순간 나는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 사진 잘 찍혔네. 갑자기 일이 생겼다더니 호스트 클럽에 취직이라도 했어? 이 사진 어디서 구했어? 정말 놀랐지? 왜냐면 이 사진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찍힌 사진이거든. 병원에 있는 내가 직접 찍었을 리는 없고. 탐정이라도 고용했어? 며칠 전에. 결혼하고 나서 너한테 실망한 지는 이미 오래됐어. 그리고 바람 피우는 거 네 딴엔 숨긴다고 숨겼겠지만 다 티났어. 나도 이미 이혼 각오하고 탐정한테 뒷조사 부탁한 거야. 야 미안해. 너 그런 인간이었어? 바람 피운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짜증이 좀 났기로서니 그렇게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사진 속 그 여자가 오라고 한 거였지? 3살짜리 애랑 임신한 부인을 버려두고 가서 그 여자 만나니까 어땠어? 네가 미친놈이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난 차라리 웃음이 나오더라. 됐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떠들어. 말로 되겠어? 위자료 철저히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둬. 그 후 히데하루는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지만 모두 무시했다. 손이 발휘되게 비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역시나 연락이 왔다. 지난번 일은 우리 애가 정말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다. 그래도 네가 아량을 좀 베풀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응? 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어머님과는 달리 저는 부족한 게 많은 며느리라서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좀 엄한 시어머니이긴 했다만 다 너희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오버를 좀 한 건데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 왜 그렇게 저자세세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겸손한 태도를 취하시네요. 평소에도 지금의 반의 반만이라도 제 입장을 생각해 주시면 좋았잖아요. 이렇게 부탁한다. 다시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그 생각은 충분히 이미 했습니다. 지금 그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의 친정은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자산가이다. 설마 했었는데 남편도 그걸 알고 나한테 접근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친정 소유의 주택이고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맨션도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이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나를 그렇게 막대할 수 없었을 텐데. 내가 그런 걸 남에게 과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말한 적 없다 보니 만만한 호구로 보였었나 보다. 결국 2사람 모두 집에서 나와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남편은 최고액의 위자료까지 청구받았으니 앞으로 2사람은 사는 게 녹록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도 2번째 이혼이라니. 철저한 자아 비판이 필요한 때란 자각이 든다.
남자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